검은 종이를 먹였습니다. 1693년 네덜란드 선원 핸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조선 관아에서 대접한 음식 중 하나를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검은 종이를 먹였다. 혐오식품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검고 축축한 물체를 말려서 입에 넣는 행위가 유럽인의 눈에는 야만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반응은 하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 김의 영어 이름은 seaweed였습니다. 바다의 잡초, 쓸모없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라고 비웃으며 냄새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도 김을 먹은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배고파서 마지못해 먹은 구황식품이었을 뿐입니다. 기호식품으로 즐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372년이 지난 2025년 2월 5일 영국 BBC가 이 검은 종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인 이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반도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 빗대어 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BBC는 서울의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 수출 데이터까지 세밀하게 취재하며 한국 김의 글로벌 열풍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BBC가 미처 다 담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BBC 보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요즘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한국김으로 컸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 아이들이 한국김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에 좋은 웰빙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줬다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까지 가득한 완벽한 균형식, 한 장당 3kcal 밖에 안 되는 기적의 간식. 감자칩 대신 이걸 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을 한번 맛본 아이들이 이제는 김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아이들로 자라버린 겁니다. 밥상에 앉자마자 김 외치고 김이 없으면 한 숟갈도 안 뜨는 아이들, 학교 다녀와서 엄마보다 먼저 김부터 찾는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몸에 좋은 걸 알아서 찾아 먹으니 대견하면서도 얘네 너무 김에 중독된 거 아니야? 라며 진지하게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양사와 의사들까지 나서서 스낵 먹을 바엔 한국김을 먹으라고 대놓고 권하고 있으니 이 현상이 사그라들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리우드까지 김에 점령당했습니다. 울버린으로 유명한 배우 휴 잭맨은 촬영장에서 조미김을 간식처럼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딸 에바와 길거리를 걸으며 김을 나눠 먹는 사진이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배우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의 딸도 어렸을 때부터 조미김을 즐겼고 카일리 제너의 딸 스토미까지 엄마와 함께 김을 먹으며 자란 소문난 한국 김 킬러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다이어트 루틴에 김이 빠지지 않고 헬스 유튜버들의 슈퍼푸드 목록에 한국 김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김은 할리우드 키즈들의 공식 성장 간식이자 할리우드 스타들의 공식 헬시 스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11억 3,4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6,6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단순히 최대치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2023년에 7억 9,300만 달러, 2024년에 9억 9,7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에 11억 3,400만 달러, 매년 2억 달러씩 한국 돈으로 매년 3천억 원씩 수출이 뛰고 있는 겁니다. 2010년 김 수출액은 1억 달러였습니다. 15년 만에 11배가 뛴 겁니다. 수출 대상국은 123개국,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입고되면 금세 동나고 온라인에서는 리셀가까지 붙을 정도, 운동화도 아니고 김에 리셀가가 붙습니다. 이름하여 김대란입니다. 검은 종이에서 검은 반도체로, 바다의 잡초에서 지구상 가장 핫한 스낵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전 세계 김 시장의 네모칸 지형도부터 펼쳐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김을 본격적으로 양식하고 생산하는 나라는 딱 세 곳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김 생산량의 99%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김 양식은 특정한 해소 온도,
특정한 조류, 특정한 영양분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 대단히 까다로운 바다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운명이 지금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김의 원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봉 2년 다이호 율령의 김이 조세 품목으로 기록될 만큼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김하면 우리라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현대적 김 양식의 과학적 기반도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해양생물학자 캐슬린 메리 드루베이커가 김의 생활사를 밝혀냈을 때 일본은 그녀를 바다의 어머니로 추앙하며 구마모토 신사의 기념물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른 김 생산량은 과거 연간 100억 장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숫자가 50억 장을 밑돌고 있습니다. 골반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도쿄 해양대학의 니와 요스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양식이 시작되는 시기가 매우 늦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김은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이 플랑크톤들이 바닷속 질소를 먹어치웁니다. 질소는 김의 밥입니다. 밥을 빼앗긴 김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검은색이어야 할 김이 누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말 그대로 김이 굶어서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최고급 와규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냉장고가 고장나서 전부 상해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폭풍우에 의한 양식시설 파괴, 김을 뜯어먹는 어류 증가까지 겹치면서 43년간 김 양식을 해온 일본 어민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장 최악입니다. 물량이 부족해진 일본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산 김 수입량이 40%나 급증했고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산 김 수입 쿼터를 12억 장에서 27억 장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300년간 김의 제왕이었던 나라가 수입국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입으로도 모자라니까 일본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양반김을 한글 그대로 베껴 만든 짝퉁 제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포장부터 색감, 디자인까지 거의 복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양반이라 적힌 포장을 일본 제품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일본 측은 동원의 양반김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법적 조치 예고가 떨어지자 그제야 부랴부랴 포장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300년 김 종주국을 자처하던 나라가 한국 김 포장을 베끼다 적발된 겁니다. 자기네 역사가 더 오래됐다는 나라가 한국 브랜드를 따라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김 시장에서 누가 원본이고 누가 복제품인지를 일본이 스스로 증명해버린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 김이 너무 잘 팔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베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김을 박스로 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산 김은 대부분 초밥용 원초이거나 탕스프용입니다. 한국식 조미김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조미김의 핵심인 재래김, 원초도 중국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초밥용 원초만 나고 재래김 원초가 없다. 한국산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산 원료 김 수입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으로의 한국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6% 급증한 1억 달러. 결국 중국마저 한국의 김을 사는 겁니다. 동남아에서도 김 스낵 인기로 한국산 원료 김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무릎 꿇고 짝퉁까지 만들다 적발됐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한국식 김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전 세계 123개국에 조미김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김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김은 입에도 못 댑니다. 그 바삭함, 그 고소함, 그 짭조름한 중독성은 오직 한국 조미김만 낼 수 있는 맛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유독 한국 김만 전 세계를 정복한 걸까요? 일본도 김을 만들고 중국도 김을 만드는데
왜 한국 김 앞에서는 전부 무릎을 꿇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참기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한국 김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한국 김은 굽기 전에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살짝 뿌려 바삭하고 고소한 풍미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김 특유의 비린 향은 싹 사라지고 대신 방 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이 남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냄새. 엄마가 김 굽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난 적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향이 외국인들의 코와 혀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 맛은 어떤 나라 김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 김은 간장, 소금, 설탕을 써서 약간 달고 끈적하며 두꺼운 식감을 냅니다. 외국인들의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명쾌합니다. 한국 김은 바삭하고 향긋한데 일본 김은 마치 두꺼운 종이를 씹는 느낌이다. 이것은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비자 피드백입니다. 음식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김은 두꺼운 스테이크입니다. 초밥을 감싸거나 주먹밥을 싸는 포장용으로 진화했습니다. 무겁고 두툼하고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한국 김은 바삭한 칩입니다. 한 손으로 집어먹고 중독성이 있고 그 자체로 완벽한 스낵입니다. 참기름의 고소함, 소금의 짭짤함, 김 자체의 감칠맛. 이 세 가지가 얇디 얇은 한 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식품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뭡니까? 건강한 스낵입니다. 김 한 장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kcal입니다. 고작 3칼로리.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까지 가득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양사와 의사들이 스낵 먹을 바엔 한국 김을 먹으라고 대놓고 권할 정도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의 다이어트 루틴에 김이 빠지지 않고 헬스 유튜버들의 슈퍼푸드 목록에 한국 김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자칩 대신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바닥인데 맛은 미쳤고 영양까지 완벽한 간식. 이런 게 세상에 또 있습니까? 한국 김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김을 밥 반찬으로 발전시키면서 맛과 식감에 집착하며 완벽하게 진화시켰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은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갓 지은 밥에 참기름 바른 김으로 싸먹는 행위는 한국인만이 아는 원초적 행복입니다. 그 수천 년의 집착이 조미김이라는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은 주먹밥 포장용으로만 쓰다 보니 맛 자체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나는 같은 해조류인데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에 따라 372년 뒤의 결과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한국은 김을 사랑했고 일본은 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70%대 나머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체감하려면 2025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부터 봐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박람회는 전 세계 식품 산업의 올림픽입니다. 200개국 이상에서 바이어와 기업이 몰려듭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진 광경이 한국 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관 시식 코너 앞에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들어섰습니다. 김 부각, 김 주먹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돈 되는 식품을 찾아 날아온 프로바이어들이 한국 김 앞에서 지갑을 연 겁니다. 그 현장의 열기가 숫자로 바로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김 수출액만 8억 8,200만 달러, 약 1조 2,500억 원. 해가 끝나기도 전에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한국 김 수출의 성장 궤적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2010년 1억 달러에서 출발선을 끊었고 201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한국산 김 규격을 아시아 표준으로 채택하며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2023년 7억 9,300만 달러,
2024년 9억 9,700만 달러로 스퍼트를 밟더니 2025년 11억 3,400만 달러로 결승선을 찍고 나갔습니다. 15년 만에 11배,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은 미국과 일본에서 3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동원의 양반김은 수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출국은 123개국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시장만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고 중국 1억 달러, 태국 8,800만 달러, 러시아 8,500만 달러까지 상위 5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폭발적 성장의 뒤에는 K컬처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밥에 김을 싸먹는 장면을 본 외국인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호기심은 실제 구매 행동으로 연결됐습니다. 래퍼 카디비는 집에 먹을 거 넘쳐나는데도 김에 고추 참치 비벼 싸 먹으면서 한국인들 이거 진짜 미쳤다고 감탄한 영상을 올렸고 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2023년 트레이더조의 한국식 김밥은 전국 매장 품절 사태를 일으켰고 레이스 감자칩은 한국 김맛 감자칩을 전 세계에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낵 기업이 한국 김맛을 따라하는 겁니다. 원본이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규칙을 쓰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 2025년 11월 이탈리아 로마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코덱스는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 기구입니다. 여기서 만든 기준이 국제무역 분쟁의 판결 근거가 됩니다. 축구로 비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시장은 심판도 룰북도 없는 동네 축구였습니다. 나라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김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룰북을 씁니다. 마른 김, 구운 김, 조미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에 대한 국제 통일 기준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김의 독특한 특성까지 반영됩니다. 수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입니다. 한국의 방식이 곧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앞서 인삼은 6년, 고추장은 11년이 걸렸습니다. 김도 2010년에 처음 제안해서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지금 김 시장의 피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다는 거야? 김이 그냥 잘 팔리는 거 아닌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운 좋아서 70%를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 김의 세계 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미친 디테일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국 시장부터 봅시다. 한국산 조미김은 미국에서 관세가 0%입니다. 부관세.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부와 업계가 수년에 걸쳐 협상하고 로비한 결과입니다. 마른 김에는 여전히 15%의 관세가 붙지만 가공된 조미김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일본 김이 초밥용 두꺼운 김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은 무관세 조미김이라는 고속도로를 미국 시장 한가운데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달린 결과 코스트코, 월마트, 크로거, 트레이더조까지 미국 대형 유통 채널 대부분에서 한국산 김이 PB 상품으로 깔려 있습니다. 2023년 트레이더조의 한국식 김밥은 전국 매장 품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래의 위협까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한국 바다의 수온은 1.36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2.5배입니다. 일본을 무너뜨린 그 기후변화가 한국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첫째, 고수온에도 자랄 수 있는 김 신품종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 김이 15도 이하에서만 자란다면 18도, 20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미 착수했습니다.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보면서 한국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똑같이 맞더라도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둘째,
바다를 포기하고 땅에서 김을 키우는 육상 양식 기술. 이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에 의존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온, 영양분, 조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내 농장에서 김을 생산합니다. 기존 양식이 날씨에 좌우되는 비포장 도로라면 육상 양식은 모든 조건이 제어된 아우토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뛰어들었고 이미 기술적으로 성공한 단계입니다. 2027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육상 양식. 김은 바다 환경 오염 리스크도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도 없고 미세 중금속 오염 우려도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국 김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한국은 이미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될 마른김 등급제와 국제 마른김 거래소 도입까지 더합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이미 국가 운영 등급제가 있었지만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고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춥니다. 등급제로 질 좋은 김이 제값을 받고 국제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축구장 3,800개 넓이, 2,700헥타르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 가공설비 현대화, 해외 판로 개척, 한류 연계 마케팅까지 김산업 전반에 정책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남해 완도에서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생산 물량 대부분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 김은 가격 변동에 민감해 수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부터 세계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김을 더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양식부터 가공, 유통, 국제거래, 규격까지. 김이라는 산업의 전 과정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반도체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삼성이 수직 통합한 것처럼 한국은 김이라는 산업 자체를 수직 통합하고 있습니다. 원초를 양식하고 마른 김으로 가공하고 조미김으로 맛을 입히고 김, 부각김 스낵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고 코덱스에서 국제 규격까지 주도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작지만 강하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며 한국의 바다에서 태어나 세계를 지배하는 제품, 김을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72년 전 네덜란드 선원은 검은 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10년 전까지도 서양인들은 검은 종이 조각 같은 이상한 걸 왜 먹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BBC는 이것을 검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미국 마트에서는 더 이상 씨위드라 부르지 않습니다. 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식 이름 노리도 아닌 한국어 그대로 김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배권의 이동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47년째 김을 팔아온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검은 종이 조각 같은 이상한 걸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일부러 찾아와 삽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집에서는 오늘도 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 외칩니다. 김! 그 아이에게 김은 이제 첫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면 자기 아이에게도 한국 김을 줄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한국 김을 먹는 미국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고 한국 김이 반도체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직히 짚어야 이 이야기에 품격이 생깁니다. 수출 폭증으로 국내 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 한 장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급 김은 장당 350원까지 올랐습니다. 도매가는 1년 전 대비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1억 4,970만 속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도 재고는 오히려 전년 대비 26.7%나 줄었습니다. 생산이 늘어도 수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국내에 남는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해외 수요를 맞추는 과정에서 국내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조 6,6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이 멀어지는 아이러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검은 반도체의 빛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기후변화 역시 한국을 비켜가지 않을 것이고 김 시장의 성장이 확인되면 중국 자본의 추격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도미김 제조법을 분석하고 설비를 도입하고 레시피를 복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양반김 포장을 베낀 것처럼요. 하지만 수천 년간 김을 먹고 사랑하고 발전시켜온 한국인의 DNA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참기름 바른 김으로 밥을 싸먹던 기억, 군대에서 김 한 장이 꿀맛이었던 경험, 아이 도시락에 엄마가 구워 넣어준 김의 따뜻함, 이런 감정이 DNA에 새겨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1172년 전 검은 종이라고 조롱받던 것을 검은 반도체로 바꿔놓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일본은 1300년 역사를 가지고도 기후변화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 김을 베꼈습니다. 중국은 김을 만들면서도 조미김 기술을 갖추지 못해 한국의 원료를 삽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후변화가 오기 전에 육상 양식을 준비하고 국제 규격을 만들고 등급제를 도입하고 미국 무관세를 따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23개국의 식탁 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검은 우오는 무엇인가요? 김치, 고추장, 막걸리,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 K푸드가 세계를 정복할 다음 주인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저녁 밥상에 김을 올려보세요. 그 김 한 장이 지금 전 세계 123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한국 김이 왜 검은 반도체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